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서학개미의 구세주 우리 일론 머스크 CEO가 항공업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서 항공 기내 인터넷 사용 문화를 뒤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항공업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지 변비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괴짜에서 저는 정말 이제 천재다. 이 사람 천재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로 더 유명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사업 하나를 오늘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너무 유명합니다만 테슬라가 전기차 외에도 우주 산업에도 또 뛰어들고 있어요. 스페이스X라는 우주 탐사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위성 서비스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근데 이 스타링크가 항공업계의 판도를 도대체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가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먼저 스타링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소형 위성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지구상에 띄어서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인공위성이랑은 좀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한 36,000km.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인공위성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타링크에 비하면. 반면에 이 스타링크는 소형 군집 위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소형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데 지구에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한 570km, 550에서 570km. 아무튼 기존 인공위성이랑 비하면 매우 저고도로 많은 양의 위성이 도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공위성이랑 높이도 차이가 나고 숫자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에 적용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인터넷 문화와 완전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기내에서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항공기에서의 기내 와이파이가 어떻게 작동했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스타링크와 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기내 와이파이가 가동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지상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면 비행기가 그걸 받아서 와이파이로 변환해서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 이 방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기지국이 없는 바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인공위성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인공위성 3만 km 이상에 있던 이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수신을 받는 거야, 신호를. 기내 와이파이 속도나 안정성이 뛰어나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지상에서 쏘는 기지국 베이스의 기내 와이파이 속도는 빨라야 10Mbps?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5 정도라고 그래요. 그 위성에서 쏘는 방식은 조금 빠르대요. 그 외고 광 케이블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쓰는 인터넷의 대략적인 속도가 100Mbpm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거죠. 기내 지금 현재의 어떤 와이파이는 카톡을 보내고 다양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 요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그 OTT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항공기를 선택할 때 대부분 가격, 기종 편안함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따지지만, 2018년 어디 여행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30% 비율로 나는 이제 기내 와이파이를 좀 고민을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나 봐요. 그만큼 이제 기내 와이파이가 수요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정말 이게 속도만 빠르면 승객의 90% 이상이 이것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스타링크예요. 기존에 있는 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가 기내 와이파이 속도의 10배다라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10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전인 겁니다, 이건. 스타링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인공위성보다 숫자도 많고 저고도로, 저궤도에서 날아요. 지상에서 3km에서 한 10km 그 사이를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기존의 인공위성이랑 보면 3만 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너무 격차가 커. 그래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한 스타링크는 너무 낮게 나니까 비행기랑 가까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위성의 숫자도 많아요. 그게 숫자가 많으니까 워낙에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이제 기술적인 그 스타링크의 장점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사람인데, 모 유저가 항공사에도 이제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들어가냐라고 누가 이제 멘션을 걸었을 때 답을 했어요. 실제로 모 항공사랑 논의 중이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지난달 며칠 전에 미국의 하와이안 항공이 스타링크를 도입해서 내년부터 무료로 승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하와이안 항공이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하와이안 항공에다 좀 취재를 했더니 이미 그 스타링크에서 쏘는 전파랑 신호를 받아서 기내에서 인터넷 신호로 바꿔주는 기술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고 적용을 하고 있대. 자신 있다 이거예요. 스타링크가 드디어 항공업계로 들어온 겁니다. 우려 반 기대 반이야. 2008년부터 10몇 년 동안 기내 와이파이 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고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몇 년간 굉장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금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과연 스타링크가 하루아침에 바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만 완성이 되면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가 기내에서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내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스타링크가 항공업계를 집어삼킨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내에서 영화 이때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디스플레이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저장해왔거나 영화를,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해. 인터넷에 유튜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바뀌겠냐? 디스플레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항공기에서 좌석에 디스플레이 달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다 핸드폰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기내 디스플레이가 사라집니다. 기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다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무게가 감소해. 무게가 감소하면 기름값 덜 들어. 항공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또 하나, 기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콘텐츠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도 있고 로열티도 있을 거고,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비용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내 와이파이가 지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최소 만 얼마에서 몇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비싸요 이거. 속도도 안 나오는데 비싸단 말이야. 근데 아까 하와이안 항공은 이걸 공짜로 제공하겠대. 하와이안 항공이 공짜로 했는데 딴 데서는 이걸 돈 받겠어? 못 받아요. 물론 초기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 하려면 기내에다 또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뭐 스타링크에다가 이용료를 항공사들이 또 내야 될 거고, 항공사들이 그 비용을 항공권 가격에다가 살짝 녹일 거야. 그런데 뭐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이 비행을 하는 중에 인터넷이 사용됨에 따라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 문화도 또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이 제가 알기로 이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면서 항공사들이랑 제휴 맺었던 리조트며 뭐며 어떤 관광지 같은 데서 액티비티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호텔 예약도 되고 뭐도 예약되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되면 이런 시스템 충분히 돼요. 기내에서 하면 다 디스카운트 한다 해주면, 뭐 면세가를 해준다 하면 다 될걸? 초기 비용은 들지만 그 뽕 뽑을 수 있어. 인터넷이 되는데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스타링크라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링크를 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스페이스 X의 그 조나단 호펠러 부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차세대 기내 인터넷 서비스에 훨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며, 항공기 내에서도 마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처럼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스타링크 사업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고, 기내 적용은 이제 막 또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뭐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업에 따르면은 2022년까지 한 50만 명 사용자를 뭐 확보할 거고, 2027년 중반까지 한 12,000개 이상의 그 인공위성 을 쏘아 올려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제 뭐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또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거라서, 이제 기내의 적용도 아마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갈 거예요. 이게 구현되냐 안 되냐는 이미 기술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죠. 안전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규격이나 이런 거에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몇 년 안에 완전히 드라마틱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스타링크가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딱 전쟁이 나니까 이제 기지국들이 파괴가 되면서 통신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스타링크 좀 풀어달라 라고 SOS를 쳤죠. 그동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서비스가 안 됐었고, 스타링크 가입자들이 있긴 한데 이제 가입자 위주로만 뭔가 제공이 됐었겠죠. 그러다가 머스크가 탁 풀어줬죠. 그래서 인터넷이 다 된 거예요. 저궤도로 인공위성이 많이 돌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인터넷 서비스랑 다르게 험지나 이런 데서도 가능해요. 전쟁통에서도, 자연재해 속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 스타링크의 장점이 항공기에 적용되는 날이 이제 온 거예요, 드디어.
그 하와이안 항공이 사실 보도자료를 좀 내긴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이것이 갖고 올 항공업계 판도 변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룬 곳이 없었긴 해서 제가 이제 변병해서 콘텐츠를 좀 준비한 건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행의 어떤 퀄리티를 증대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내 와이파이가 왔을 때도 뭐 엄청나게 막 나열광을 했는데 그거보다 엄청 속도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들어와 봐. 집에서 인터넷 하는 것만큼 대박. 뭐든 할 수 있는. 비행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 안락함과 함께 익사이팅한 오락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타링크가 과연 항공업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는 굉장히 유심 있게 볼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말 눈여겨볼 만한 기술이자 항공업계의 판도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세상 많이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자, 변비행은 항공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